혹시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예. 이 사안을 나는 주목한다. 혹은 보도됐지만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검찰 출신을 보기에 여기에 이걸 캐면 거기 굵직한 게 뒤에 있을 거야. 이런 사안 있었나요 혹시? 지금 특별히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를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국정농단의 기본적인 동기가 뭔가를 밝힌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직 사실 본격적인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한다면 예.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그 왜곡이라든가 지금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가 다 나왔는데 예. 검찰이나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을 수 있겠죠. 검찰, 사법, 예, 국정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수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고 박영수 특검을 오히려 구속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불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경기에서 진 다음에 심판 탓을 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특검에서도 네.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고, 장소나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 쪽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의견 발표만 할 뿐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나오시지 않고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결국은 탄핵 심판에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추정들을 하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어제 나온 특검의 수사 발표가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고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에? 일단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증거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역설적으로 봐서 특검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짐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억울했다거나 다른 사정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 언론 보도들을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보시게 되는데,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도 대통령은 지금 아무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까지 이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헌재에도 가긴 갑니까? 가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다 보시겠죠. 물론 헌재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거고, 그동안 헌재에서도 충분히 심리를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하고 검찰 수사기록 등 증거도 봤는데, 이번 특감 기록이 검찰 수사 결과와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심증을 굳히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예. 그분들도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예. 제가 이제 이건 좀 주변 질문인데,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이 5만 5천 페이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낸 게 또 10,000페이지가 넘고,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5만 5천 페이지 언제 다 읽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서 5만 5천 페이지를 단기간에 다 읽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연해서 수사를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5만 5천 페이지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저도 검찰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예. 다 읽어봅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할 때도 의뢰인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라도 적어내면은 판사나 검사들은 다 읽어본다.
그래요? 특히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읽어봤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이 자료들을 나중에 다 봐서 놓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5만 5천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읽으면 며칠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연수원에서 속도 가르칩니까? 이게 5만 5천 페이지를 금방 그리고 뭐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정말 읽다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 또 워낙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들도 검찰 수사 기록을 다 읽고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다 읽는 거군요. 실제로. 예. 저는 그냥 그 요점만 읽는 줄 알았더니 다 읽는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인데 액수도 너무 예. 크고 예. 이 뇌물죄 부분이 앞으로 뭐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정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볼 때 이게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나와 있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 뇌물로 기소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네. 그 부분을 철저히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뇌물죄로 인정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증거가 더 보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또 다른 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대가성 부분이 배로 이렇게 그 보강이 돼서 그렇겠군요. 뇌물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삼성 하나지만 예. SK나 뭐 롯데나 그 다른 재벌들도 틀림없이 뭔가 대가를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게 보강이 되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뇌물 부분은 거의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 장사를 시작한 이래 79년간인가요?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특검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싶은데 또 한 가지 아무도 예상치 않았지만 기대치 않았지만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게 블랙리스트 수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될 거라고는 법을 그렇게 잘 아는 본인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뇌물죄는 검찰에서도 뇌물죄 적용을 안 했다 뿐이지 상당히 조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 명단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밝혀냈고 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블랙리스트는 지원 같은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인데 예. 이제 전경련을 이용해 가지고 이 관변 단체들의 지원을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까지 밝혀낸 것은 기대 이상의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한 번도 평생 동안 또 법적 단죄를 받은 적이 없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예, 그렇습니다. 특검이 정말 앞으로 특검이 나올 때 이제 다른 사안으로 특검이 나오면 항상 이 특검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니네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근데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수사할 점이 많아서 예. 사실은 처음부터 성과를 어느 정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특검보들과 그 파견 검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세하게 밝혀냈고 못 밝힌 부분은 못 밝힌 부분까지 그 실마리나 단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7시간 비선 진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해서 분명히 밝히지 못했지만 지금 특검 수사 결과에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당시에는 실수 자국이 없었는데 예. 17일에는 실수 자국이 있다. 예. 그러면 15일 저녁서부터 16일 오전까지 뭘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 그때 어떤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탄핵이 지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우려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전에 밝혔었는데 검찰로 되돌아가면 예. 검찰이 직접 관련된 사안들도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 예. 직접 관련된 사안들도 있을 텐데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런 라인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위직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사실 그 내부 수사가 가장 어렵고 검찰을 믿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내부적인 수사를 제대로 못 해낸다면 다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특검을 재가동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혹은 다른 그런 외부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손을 대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검찰이 정말 개멸적인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히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재산 추정은 어떻습니까? 최순실 관련한 재산에 관해서는 워낙 말도 많고 이게 역사도 오래됐고 예. 최순실 일가 쪽에서 나온 증언들도 있고요, 보면. 예. 친척들 통해서.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게 과연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김어준 씨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다 찾아내진 못했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려면 맨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단서가 되는 것이 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예. 2천 몇백억 정도를 찾아냈는데 물론 다 찾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실마리들이나 단서들이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시간을 가지고 저사를 한다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개인의 실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진짜 무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나갔다든가 공공이나 국가 재산이 빠져나갔다든가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라도 철저히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재산이 최초로 형성된 과정도 지금 불투명하고 형성된 재산이 불려지는 과정도 불투명하고요. 예,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도 불분명한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당의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특검 기간은 끝났지만 검찰 수사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재산, 만약에 그런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관련 법안도 준비되어 있나요? 이 범죄 수익인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재산인 경우에는 시효 같은 것이 지나고 입증도 어려워서 그게 다 환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이 형성됐는지 밝혀진다면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쓰지는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역사의 교훈으로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밝혀서 사실은 기록해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의 전모와 함께 이 재산 부분은 반드시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질문인데 이제 공소 유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용어도 사실은 검찰이 아닌 일반인들은 최근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기소만 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쭉
검찰이 해야 되는 노력을 이제 공소유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력이나 혹은 뭐 지원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볼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 인적 자원이나 이 다른 지원을 해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사를 이만큼 해서 밝혀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히 안 돼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사실은 뭐랄까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자원이 무제한에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고 예. 커넥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 동원될 변호사가 뭐 5명이 아니라 5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박영 검사를 비롯해서 나가 있는 분들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분들도 형사 사건과 범죄 수사에 대해서 또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변호사가 수십 명 달라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1명 대 변호사 30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양측이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히 공방이 벌어지면 예.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예.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 공소 유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특검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도 다 생활인인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호사였던 분들은 자기 생활 규모가 있었을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못 이루어진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생활비가 안 나와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 개정이 돼야 되고, 예. 특검법 이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에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검법을 개정해야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드릴 수 있군요. 예, 그 부분은 입법적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잘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요. 저희가 탄핵 결론이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예. 다 읽어봅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변호사 할 때도 의뢰인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라도 적어내면은 판사나 검사들은 다 읽어본다. 그래요? 특히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 번 읽어봤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이 자료들을 나중에 다 봐서 놓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5만 5천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읽으면 며칠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연수원에서 속도 가르칩니까? 이게 5만 5천 페이지를 금방. 그리고 뭐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정말 읽다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 또 워낙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들도 검찰 수사 기록을 다 읽고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다 읽는 거군요. 실제로. 예. 저는 그냥 요점만 읽는 줄 알았더니 다 읽는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인데 액수도 너무 예. 크고 예. 이 뇌물죄 부분이 앞으로 뭐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정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볼 때 이게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나와 있는다. 여러 번 있었죠. 특검에서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고 장소나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 쪽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의견 발표만 할 뿐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나오시지 않고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결국은 탄핵 심판에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추정들을 하는데
예, 지금 맞습니다. 어제 나온 특검의 수사 발표가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고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에? 일단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증거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역설적으로 봐서 그 특검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짐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억울했다거나 다른 사정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언론 보도들을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보시게 되는데,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도 대통령 혹시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나는 주목한다. 혹은 보도됐지만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검찰 출신을 보기에 여기에 이걸 캐면 거기 굵직한 게 뒤에 있을 거야. 이런 사안 있었나요, 혹시? 지금 특별히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를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국정농단의 기본적인 동기가 뭔가를 밝힌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 사실 본격적인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한다면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그 왜곡이라든가 지금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가 다 나왔는데 검찰이나 사법부를 좌지우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을 수 있겠죠. 검찰, 사법, 국정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수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고 박영수 특검을 오히려 구속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불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경기에서 진 다음에 심판 탓을 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대통령은 지금 아무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까지 이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헌재에도 가긴 갑니까? 가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다 보시겠죠. 물론 헌재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거고, 그동안 헌재에서도 충분히 심리를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하고 검찰 수사 기록 등 증거도 봤는데, 이번 특감 기록이 그 검찰 수사 결과와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심증을 굳히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분들도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예. 제가 이제 이건 좀 주변 질문인데,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이 5만 5천 페이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낸 게 또 10,000페이지가 넘고,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5만 5천 페이지 언제 다 읽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서 5만 5천 페이지를 단기간에 다 읽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연해서 수사를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5만 5천 페이지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저도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 뇌물로 기소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부분을 철저히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뇌물죄로 인정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증거가 더 보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또 다른 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대가성 부분이 배로 이렇게 보강이 돼서 그렇겠군요. 뇌물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삼성 하나지만, SK나 롯데나 다른 재벌들도
틀림없이 뭔가 대가를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게 보강이 되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뇌물 부분은 거의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